나는 나를 돌봅니다. 오늘 글쓰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제가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이 책을 바탕으로 제시하시오라고 돼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주제 이런 종류의 글을 쓰세요라고 이제 주제를 주었고 다만 이제 그 형식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형식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훅 가는 대로 쓴다, 자유자재로 쓴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수필, 뭐 영어에서 우리가 에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주어진 조건들이 나는 나를 돕는다 책을 바탕으로 하라고 했던 그 책을 참고로 하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라서 자기 자신은 결국은 지우면 지우, 준이면 준이, 지석이면 지석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체적인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글을 써보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지. 하나, 이 책과 바탕으로 이 책과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썼는가.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 쓰라는 게 아니라 이 책에 있는 요소를 이용해서 썼는가. 얼만큼의 요소를 이용해서 썼는가. 두 번째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 여러분 각자 개인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썼는가. 세 번째가 구체적인 어떤 그런 방안,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썼는 건가라는 부분들이 내용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평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글이기 때문에 뭐 글이라는 건 늘 그 마찬가지죠.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궁금한 것이 없도록 다른 사람들이 그 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글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또 그 글을 통해서 작가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또는 더 이제 세련되고 또 좋은 그런 표현을 통해서 사람들이 글 읽는 어떤 그런 즐거움, 아름다움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라면 뭐 그건 최상의 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글의 평가의 기준이 되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역시 오늘도 먼저 글을 발표하고 친구들이 합평, 자기 나름대로 아까 선생님이 제시했던 그런 기준에 따라서 칭찬할 점은 적극적으로 칭찬해주고 또 부족한 점,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는 또 적절하게 지적도 해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합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고 자 먼저 할 사람 먼저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먼저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고 가위바위보에서 먼저. 어? 아니에요. 가위바위보에서 1등 한 사람 1등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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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팽팽해 가위바위보 지 1등 왜 준이야 쪼는 맛이 있어? 준이하고 지석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준이가 2등 뭐야 지석이가 2등이야? 지석이가 2등 준이가 3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고를 덜어주려고 선생님이 글을 배치해둔 순서대로 여러분이 그대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뭐야 왜 이 글이 나오지? 잠깐만 자 지우부터 발표하고 지우 글에 대해서 준이 지석이 순으로 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 발표하겠습니다. 저 조금만 키워주실 수 있어요. 더 키워줘? 근데 조금만. 알았어. 네. 요즘 현대인들은 사회의 엄격한 잣대로 자신을 낮게 평가하거나 자신을 돌보지 못한다. 잣대를 피해 힘든 상황 속에서 나를 돌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를 돌보는 방법 첫 번째는 일기 쓰기이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한 장이 아니어도 한마디, 한 단어로 오늘 하루를 정리해보자. 일기를 쓴다면 내 마음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우울하고 화가 난 날이라면 내가 왜 화났는지 나만의 말로 허심탄회하게 털어낼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다.
행복한 날엔 일기에 그 감정을 몽땅 쏟아버리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써내려 가게 된다. 가득 찬 일기를 보면 뿌듯하고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오늘 나와의 대화하기이다. 잠자기 전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때 기분이 좋더라 하면서 나와 대화를 하는 것이다. 대화를 하면서 넌 정말 잘했어. 이런 말을 나에게 해보면 처음엔 오글거릴지 몰라도 가장 큰 위안이 된다. 내가 나와 말할 때 공감을 받을 수 있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가만히 누워있기이다. 그냥 생각나는 것을 떠올리고 있어도 좋고,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누워있어도 좋다. 그냥 누워있으면서 온 몸에 힘을 빠진 채로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고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다. 감정이 북받쳐 있기보단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네가 내린 잣대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버리기엔 우리 인생은 길어. 미래 속에선 날 믿어. 어둠이 지나면 다시 봄은 오는 거야. 이 가사처럼 사회의 잣대에 갇혀 있기보단 자신을 위하고 자신과 공감하는 내가 되어야 한다.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당당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자. 네, 수고했습니다. 준이, 마이크. 저는 일단은 그, 서로, 여기서 일단 저거 그니까, 그, 해주고 싶은 거는, 그, 다른 거는 다 좋았거든요. 그니까 뭐, 서론, 본론, 결론 그런 거 다 잘 되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서론에서, 그러니까 서론이 너무 짧은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조금 불충분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서. 끝. 네. 수고했습니다. 지석이. 노래 가사를 인용한 부분이 정말 좋았다고 보고요. 또 정말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정말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한 그것이, 그것도 되게 약간 좋은 점이었다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약간, 음, 저는 항상 글을 마치는 걸 어려운데 되게 이렇게 가사를 인용해가지고 부드럽게 마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좀 높게 봤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석이 발표하겠습니다. 지석이도 더 키워줘? 아니면 됐어? 지우야 잘 안 보여? 저 괜찮나요? 지석이 괜찮아? 네. 지석이 발표하고 이번엔 지우, 준이 순으로 평하겠습니다. 해. 자기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나는 자기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어두운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 같다. 즉, 스스로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 스스로를 인정해야 한다. 자신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자연히 사고가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고, 결국엔 자존감도 떨어질 것이다. 실패를 겪을 때도 마찬가지다. 뭐지? 누구든 실패를 겪으면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좌절감을 겪는 등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스트레스를 받은 일도 줄겠지만 이 결과를 가지고 두고두고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면 실패에서 겪은 감정들이 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를 위한 일을 해야 한다. 일명 소확행이라 부르는 작더라도 자신을 위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음악 듣기, 운동하기, 좋아하는 연예인 영상 보기 등 그 종류는 무궁무진하다.
여러 대학이나 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로또에 당첨되었을 때 행복감보다 작지만 좋은 일을 여러 번 경험했을 때 행복감이 더 높다고 한다.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아무리 짧은 시간에 투자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횟수이지 크기가 아니다. 세 번째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감을 주는 것은 인간이고 슬픔을 극복할 때 가장 필요한 것도 인간이라고 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나쁜 인간관계는 관계가 없는 것보다 안 좋다. 사람에게 없어서 안 되는 게 인간관계인데 그것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좋은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스스로를 돌보기 위해선 자신을 알아가고 인정하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고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힘든 일을 겪었다고 영원히 괴로워할 수는 없다. 항상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제어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우. 일단 이 책을 잘 읽어서 잘 인용한 것 같고, 또 이제 아는 게 많아서 뭔가 술술 내뱉는 느낌처럼 되게 부드럽게 아는 걸 다 한 것 같아서 되게 뭔가 막 박사가 쓴 책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자세하게 잘 얘기해줘서 어,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다음, 준이. 지성이가 감정에 대해서 뭐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에서 감정이 제일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럼 감정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아까 이지훈님이 말한 것처럼 진짜 약간 척척 박사가 쓴 것 같아요. 약간 확실하고 약간 구체적이어 약간 그러니까 확실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준이가 발표하겠습니다. 준이는 됐어? 표줘? 네, 준이도? 어, 아니 괜찮아요. 네. 요즘 사람들은 극심한 경쟁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자책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것은 심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우리에게는 나 자신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큰 고통을 얻게 될 것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과 친해진다면 심신적 안정을 얻는 것은 물론 현실 세계에서도 있는 어려움도 쉽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을 돌봐야 할 것인가? 첫째, 매일매일 일어났던 일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일기를 만든다. 요즘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이 감정을 솔직하게 잘 털어놓지 않는다. 솔직하게 털어놓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털어놓지 않고 힘들었던 감정, 어려웠던 감정 등을 마음속에 계속 쌓아둔다면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고 힘들어질 수 있다. 그야말로 악순환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을 진솔하게 털어놓을 비밀일기가 있다면 나의 감정도 털어놓고 이런 상황에 대처할 방법이 생겨날 수도 있다. 또한 내가 분출했던 감정들을 곱씹어보며 내가 왜 이런 감정에 휩싸였는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즉, 비밀일기 하나를 만든다는 것은 마치 감정의 회오리에 대처하는 하나의 감정 대처 가이드북 하나를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둘째, 내가 나의 신체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신체상을 그려보는 것이다. 광양보건대학에서의 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신체 세상에 대한 스트레스는 체형, 인식, 외모 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청소년은 대신에 신체에 대한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신체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떨까? 그래서 내가 이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일단 이와 같은 긍정적인 신체상을 그리게 되면 자신이 신체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줄일 수가 있고 자신이 그린 긍정적인 신체상을 보며 자존감, 자기 만족도 등을 높일 수가 있다. 이 긍정적인 신체상을 그리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명상을 하는 것이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는 육체적, 심리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주는 요소이다. 특히 어린 친구들은 몸과 마음이 자라는 시기에 그런 아픔을 겪으면 매우 힘들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럴 때 명상을 한다면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자신의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다면 명상은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은 이렇게 말했다. 경기 시작 전 명상을 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원천은 명상이었다. 마이클 조던처럼 명상으로 자신의 정신적 스트레스, 긴장 등을 해결할 수 있다. 즉, 명상은 심신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요즘 시대에 받는 스트레스와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견뎌내기란 참으로 힘들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런 현실에서 견뎌내고 즐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나를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비밀일기, 긍정적인 시체상 그리기, 명상 등 다양한 나를 돌보는 방법을 생각하고 고민해 삶이 재밌고 알찼으면 좋겠다. 네, 지석이부터. 일단은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방안 세 가지가 있는데, 길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써놓은 게 정말 좋았던 것 같고, 또 약간 이 글을 읽을 때 과학 논술을 읽는 것 같았어요. 한편의 과학 논술을. 지우. 또, 아, 얘기해, 지석이. 또, 뭐 여러 가지 실험 결과나 마이클 조던의 명언 같은 거를 인용한 것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 다음 지우. 네, 저도 윤지성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되게 똑부러지게 쓴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세 사람이 다 글을 열심히 제대로 잘 써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수업을 끝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지? 자, 그런데 선생님이 또 한 시간 또 수업을 또 지켜야 된다는 또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뭐를 해야 되나라고 또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또 무슨 생각을 했냐? 세 사람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은 형식으로 똑같은 그 방법으로 해서 선생님한테 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라고 해가지고 선생님 분명히 라고 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세 명이 다 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라고 했잖아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라고 했어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세 명 중에서 뭐 이렇게 한두 명만 어라고 그러고 뭐 아라고 그랬어야 선생님이 아라고 했거든. 그런 너희들이 다 어라고 했으면 내가 아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어라고 했나? 라고 내가 헷갈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나를 돌봅니다라는 책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우, 준이, 지석이의 각자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 된다. 세 번째,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나는 나를 돌봅니다라는 책이라던가, 책을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리기보다는 세 명 다 모두가 그냥 우리가 그 이른바 문제 해결형 논술, 여기서 나를 돌볼 수 있는 방법에서 이 나는 지우, 준이, 지석이라는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누구나의 일반적인 나를 돌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제 해결형 논술로서 서론 쓰고 본론 쓰고 끝에 가서 종합 정리하고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글을 가져 쓴 거야. 물론 어떤 형식으로 쌤이 쓰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쓰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선생님이 좀 기대했던 거하고는 조금 뭐해? 핀트가 달라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지우 보면서 에이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내가 뭐 요구한 게 이거 아니잖아 하고 이제 그래서 지우한테 얘기를 해줘야겠다 생각했는데 지석이 글을 보고 준이 글을 보는데도 세 사람이 다 똑같은 거야. 그러면서 선생님이 어이씨 뭐 내가 말을 잘못한 거야? 라고 이제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 이런 형식으로 쓰는 것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문했나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의 주문의 그 글의 의도, 주제를 낸 글의 의도와 여러분이 쓴 부분들이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의도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글을 뭐 해보겠다는 거야? 고쳐보겠다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또 선생님 의도에 맞춰서 또
또 다른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뭐 그 여러분들께 밀가루를 나눠주면서 라면을 만들어라 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뭐 그게 뭐 국수를 만들어 온 거야, 쉽게 말하면. 아니 뭐 수제비를 만들어 온 거야. 뭐 그런 다 했을 때 뭐 밀가루 갖고 우리가 수제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지. 뭐 국수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거 갖고 라면을 만들려고 하면은 또뭐 라면답게 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데, 자, 지우글부터 우리가 보면 아까 그 준이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우가 글 전체로 봤을 때 이 가운데 부분 그리고 끝부분, 특히 이제 끝부분을 아주 이렇게 방탄소년단의 노래말을 인용하면서까지 끝부분을 아주 이렇게 마무리를 잘했다는 얘기예요. 끝부분을 멋있게 잘했는데 비해서, 그러면 전적으로 이렇게 비율을 보면 여기 끝부분이고 가운데 부분이 있고 첫 부분인데, 첫 부분이 비율적으로 놓고 보면 너무 뭐해? 소도 너무 머리가 작은 거지. 전적인 그 비율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적절하게 써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예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요 방탄소년단의 이 가사를 끝에 가서 넣을 수 있는, 넣을 수도 있지만, 요 이야기를 뭐 하는 방법도 있어? 제일 앞으로 끌어당겨서 이야기를 시작을 함으로써 이른바 방탄소년단 팬들이 그러면 뭐 방탄소년단 얘기하면서 더 눈이 휘둥그레져 갖고 이 글을 읽게 될 어떤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요즘 현대인들의 사회 엄격한 잣대로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자신을 돌보지 못한다를 보여줄 수 있는 쇼킹한 사건, 구체적인 사례 이런 것들을 모아면서 앞에 제기하면서 한다던가, 아니면 이와 관련된 너의 경험,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써서 이 이야기로 들어오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따가 요 시작하는 말 부분들, 처음 부분들을 지우가 전반적으로 양을 늘리고 조금 더 이렇게 흥미를 끄는 방향으로 고쳐서 이따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됐니? 자, 두 번째 이제 지우가 일기 쓰기라는 방법, 오늘의 나와 대화하기라는 방법, 가만히 누워있기라는 세 가지 방법에서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안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걸 얼마든지 지우가 이미 실천하고 있는, 지우가 뭐 지우가 너가 이미 하고 있는 거야? 어떤 거야? 너가 너를 돌보는 방법인 거야? 아니면 그냥 생각해서 쓴 거야? 대화하기랑 누워있기는 제가 하는 거고, 일기 쓰는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지우가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이런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럼 그 자기의 이야기가 더 들어가게. 여기에 자기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내가 해봤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게 좋더라. 효과가 있더라. 라는 부분들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뭐에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그냥 내가 해봤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이 두 번째, 세 번째 쓸 수 있고, 그럼 이제 순서를 바꾸어서 첫째 일기 쓰기를 뒤로 미루고 네가 안 해본 거니까 둘째, 셋째 네가 해본 걸 먼저 쓰고, 그리고 내가 아직은 안 해봤지만 뭐 이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도 해볼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하면 글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겠지. 이해가? 해본 걸 앞에다 쓰고 안 해본 건 뒤에다 갖다 놔야 된다는 거야. 안 해본 걸 앞에다 갖다 놓으면 좀 이렇게 남을 설득하는데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것들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나를 돌봅니다라는 책을 바탕으로 쓰라고 했었는데, 이 책을 바탕으로 쓴다는 거는 이제 이거가 이제 뭐야? 책 바깥 자료가 되는 거야. 책 바깥 자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선생님 잠깐 얘기했는데 글이라는 것들의 구성이 재료. 여러분 김밥의 재료가 뭐 밥하고 단무지하고 햄버거 아니 뭐 햄하고 뭐 또 뭐 있어? 시금치하고 뭐 달걀하고 이런 게 기본 그 재료로 쓰이잖아. 그것처럼 이 글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주제. 내가 뭘 얘기하고 싶은가?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자신의 생각. 그 다음에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구체적 경험. 주제에 대한 일반 자료. 뭐 자료. 지금 말했던 요거. 요 다섯 가지가 기본적으로 그 글에서 핵심적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럴 때, 이게 지금 이게 두 가지는 잘 있는 거야, 지금.
지우가 주제하고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자신의 생각을. 근데 이제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것들은 주제에 관련된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을 더 쓰라고 했던 거고, 주제에 대한 자료가 뭐 여러분이 아까 그 준이라든가 지석이가 뭐 이렇게 어디 인용해 갖고 쓴 거, 이게 이제 주제에 대한 자료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주제에 대한 자료 중에 뭐도 요거, 여러분이 이 책을 읽었잖아. 읽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것이 여러분의 배경 지식이 된 거야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글을 쓸 때 필요하면 이 책에서 필요한 걸 여러분이 뭐 하는 거야? 쏙쏙 빼다가 여러분의 글에다가 인용해 쓴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이 책을 바탕으로 쓰라는 이야기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요 주제에 대한 자료로서 자료가 되어서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빼다가 여러분들이 인용해 가면서 이야기들을 써 내려가는 어떤 그런 의미였거든. 이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두 가지야, 아니 세 가지야, 아니 두 가지다,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자료가 여러분이 그동안 읽었던 책, 경험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배경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머릿속에 현재 안 들어있다 하더라도 뭘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새롭게 검색을 통해서 필요한 걸 따다가 쓰는 방법도 있고. 그 아까 지우가 쓴 요 부분도 뭐야? 자료에 해당되는 부분이야. 지우가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데 방탄소년단의 가사말, 노랫말을 갖다가 쓰면은 요게 분위기에 맞겠다, 좋겠다 라고 해서 바깥에 있는 걸 이렇게 끌어다 쓴 거잖아. 그런 것처럼 요 책도 이제 여러분이 읽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책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끌어다 쓰는 어떤 그런 연습들. 그래서 그렇게 글을 쓰는 연습들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였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요 책에서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들을 끌어다 쓰기를 바랐었는데, 그 부분들이 별로 지금 현재 보면은 나와 있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에 관해서 끌어다 쓰는 방법이 여기 앞에 제일 처음에서 이 책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끌어다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아니면 네가 제시하고 있는 어떤 일기쓰기라던가 오늘의 나와 대화하기라던가 가만히 누워있기라던가 이 부분에서 이 책하고 이제 연결시키는 부분이 뭐가 있겠냐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보니까 아마 오늘의 나와 대화하기일 것 같아.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이 글 느낀 부분으로 보면은 자기와 자기에게 스스로 유한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기와 공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책에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는 걸로 선생님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들 해당되는 부분들을 뭐야 박진혁 작가가 쓴 나는 나를 돌봅니다에서도 뭐뭐뭐라고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용을 해가면서 이제 네가 너의 글들을 더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그 글들을 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지석이가 아주 크게 칭찬했던 것처럼 아주 이 끝 마무리를 아주 멋지게 뭐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는 것처럼 해갖고 아주 그냥 오글거리게 아주 잘 썼습니다.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이제 그 표현 자체가 좀 아름답게 멋지게 라고 하면 이제 최고의 수준이라고 했었는데, 요 끝부분 같은 경우가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가사까지 인용해 가면서 아주 멋있게 잘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 부분들은 아주 좋은 부분, 선생님도 본받고 싶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우, 이따가 네가 뭐를 다시 손봐야 되는지 알겠어? 네. 그래서 이 글 자체로도 이미 완성된 글이야. 근데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네가 지금 예를 들면 뭐 수제비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생님이 칼국수를 한번 만들어 봐라. 이걸 바탕으로. 뭐 그런 주문을 하는 거야. 수제비와 칼국수 기본적으로 비슷하지만 그래도 또 다르잖아. 수제비와 칼국수가. 밀가루 뭐 저긴 같긴 하지만 이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살짝 바꿔서 써보는 그런 또 연습들을 이따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지석이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 돌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행복이 주는 힘을 갖는 것 같다. 즉, 스스로의 감정 능력인 것 같다. 능력인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해서 역시 여기 이제 서론, 처음에 시작하는 말로써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쓰고, 그 지우보다는 어쨌든 뭐 서론 문장으로 썼기 때문에 이 정도 쓰면 서론으로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석이가 시작한 방식은 이른바 공식적인 방식, 엄격한 방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들로 해서 이렇게 가도 상관없고, 아니면 이걸 아까 좀 되게 말랑말랑하게 소프트하게 가는 어떤 그런 방식은 자기의 경험이라던가 에피소드 일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방식들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손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스스로를 인정해야 한다. 두 번째, 작은 것에도 스스로를 위해 일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요 부분들이 아까 누구 뭐 이렇게 어 다른 책에서 볼 법한 그래서 중학생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갖고 있는 사춘기 등 중학생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냥 상당히 이렇게 뭐야 절제된 어떤 그런 글인 건데 뭐 이런 글들이 갖는 장점이 있는 거지 안정적인 장점이 있는 거지 하지만 이제 뭐그 지석이에게 기대했던 중학생다운, 뭐 중학생다운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글을 쓰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이거 애늙은이가 썼다. 보통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애답게, 발랄하게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자신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자연히 사고가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고 결국에 자존감 떨어질 것이다. 자, 맞는 얘기네. 근데 지금 선생님이 표시해주는 그 단어를 보면, 자, 요 짧은 한 세 줄 정도 되는 거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뭐해? 비슷비슷한 말이 상당히 반복되어 있더라라는 얘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좋게 얘기하면 지석이가 글을 충분히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야.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글이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좀 느슨하다고 느슨하다고 이렇게 되면 질질 끈다는 느낌, 지루한 느낌, 뭐 이런 느낌이 좀 이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더 이렇게 화면 전환이 팍팍 스피디하게 진행되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글 문체 노도 지석이가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너무 또 이렇게 팍팍 가는 바람에 정신이 없어. 뭐 그냥 너무 그냥 건너뛰고 막 휙휙 가는 바람에 문제.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슬로우해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근데 이제 그것들이 슬로우가 너무 또 뭐하면 느리면 사람들이 약간 지루하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게 이제 뭐 이게 지루한 건지 뭐야 제대로 이렇게 음미하며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건지 그게 사실은 그 감의 차이라서 뭐라고 딱 그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세인 보기에는 이 글 안에 보면 뭐 실패를 겪을 때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실패를 겪으면 자존감 떨어지고 자존감 없는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 이때 자신이 실패를 인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요 이야기들이 결국 맞는 이야기긴 한데 비슷한 얘기들이 좀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줄이고 차라리 그리고 그 대신에 아까 말했던 지석이의 구체적인 경험 너가 너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웠던 어떤 그런 점들 근데 너가 너 자신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너가 마음의 평화를 찾았던 너의 어떤 구체적인 경험들 너의 개인적인 경험서도 좋고 아니면 아까 이 책 바깥의 자료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사례들을 아니면 여러분 네가 검색해서 그런 사례들을 인용해서 써주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지금 지석이는 설명의 방식으로만 지금 중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 당연히 기본적으로 돼야 돼. 근데 거기다 플러스 이제 뭐야? 예화, 비유, 비교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서 글을 쓰면 때로는 그것들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지서가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해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소확행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여기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지. 근데 이제 얘들을 그냥 말 그대로 음악 듣기, 운동하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것도 역시 뭐야? 너가 소확행을 했던 그런 사례들, 만족들. 그것도 그냥 설명하듯이 쓰는 게 아니라 보여주듯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듯이, 행복이가 작더라도 자신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 매번. 예를 들면 지금 이거 쌤 뻥으로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쌤이 지금 뻥으로 얘기한 거야. 근데 어쨌든 뭐 자기가 이런 그 소확행, 나는 이게 소확행이다. 나는 컵라면 먹으면서 나는 그 방에 처박혀갖고 뭐 하는 게 소확행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제 그것들을 더 이제 뭐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지. 지서가 이해가? 자, 그래서 뭐 그렇게 쓰고 이제 여기 어느 대학의 연구 결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해서 인용해 갖고 이제 쓴 점들은 좋은 점인데 이게 이 책에 나와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다른 데 조사해 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른 데 조사해서 써도 좋고 이미 그렇다면 뭐 이 책을 굳이 인용할 필요 없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인용에다가 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다음에 뭐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설명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런 이제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쓰고 있는 점은 좋은 점들인데 아까 쌤이 말했지만 이렇게 지석이 했던 그런 구체적인 경험을 넣어서 또는 이 책에 있는 자료가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용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들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들에서 이제 끝에 가서 이제 뭐 한 거야? 앞에서 했던 것들 중 중요한 것들을 모아서 종합 정리하고 있고 역시 이제 뭐야? 인상 깊은 마무리로 이제 쓰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 깊은 마무리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지우처럼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세련되게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나중에 지석이가 이제 기회가 되면 그렇게 이제 뭐 어떤 글들을 인용하거나 아니면 멋진 문장표를 만들어 써본다던가 아니면 너가 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게 되었을 때 펼쳐질 어떤 그런 비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제시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써보는 그런 훈련들, 연습들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준이 자기 자신 돌보는 방법에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뭐 부모님들은 극히 드물다. 의무가 있고 고통 겪어야 겠다. 역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처음에 시작하는 말을 서론 부분들을 잘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준이도 지석이나 지우나 마찬가지로 다 하다하게 쓰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석이와 마찬가지로 역시 설명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글 연결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는 부분들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째에서 매일매일 일어났던 일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진솔해서 비밀일기를 만든다 해서 비밀일기라는 어떤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비밀일기를 썼을 때는 어떤 것들이 좋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설득력 있게 잘 쓰고 있는 점들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준이가 이렇게 논리적인 글을 잘 쓰는 어떤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들 아주 그 큰 그 장점, 능력을 갖고 있는 것들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준이도 마찬가지지. 선생님이 앞에서 지성이나 지옥이 얘기했던 대로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의 경험? 준이 너의 구체적인 경험들을 갖고 쓰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준이가 정말 비밀일기를 쓴다라면 너의 그냥 구체적인 경험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너가 그냥 너의 경험이 아니라 그냥 아이디어를 갖고 이렇게 쓴 거라면 뭐 구체적인 경험을 쓸 수가 없겠지. 어쨌든 그 부분에서 쓸 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아, 긍정적인 신체상 그려보기라는 활동 역시 이제 이게 문제 해결 논술로서는 상당히 잘 쓴 그런 부분들이고 광양보건대학교 이런 자료를 이제 뭐해서 인용해 갖고 이렇게 씀으로써 신뢰관계를 높이고 있는 부분들도 좋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논리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면 됩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도 너가 실제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했나, 이용했나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들을 쓴다던가 아니면 요 책에서 우리가 그 자료 인용을 광양보건대학교로 인용할 수도 있지만 이 책에서 실제로 이제 그 자기 신체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그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용을 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뭐야?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명상이 갖고 있는 효과점, 효과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역시 농구 선수 마이클 조단의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한 것들도 상당히 좋은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책 바깥 자료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래서 이제 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쌤이 얘기했던 주제도 있고 그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도 있고 책 바깥
상황을 끌어다 얘기 쓰는 것도 있고 지금 자기의 구체적인 경험만 지금 뭐에 빠져 있는 어떤 그런 분인데 모든 글에 자기의 구체적인 경험을 써야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자기의 경험을 하나도 안 쓰고도 얼마든지 글 쓸 수 있어. 근데 이제 자기의 경험을 넣어서도 쓸 수 있고 뭐 넣지 않고 쓸 수도 있는데 그 선택은 그건 그때그때 자기가 결정할 일이에요. 내가 오늘 칼국수 만들어 볼 건지 뭐 수제비 만들어 볼 건지 뭐 국수를 만들어 볼 건지 이거는 자기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글 자체는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 없이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역시 이제 뭐야? 아, 다시 한번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할 어려움 속에 좀 즐겁게 봐드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기서 이제 그 윗부분은 이제 뭐야? 아, 모아서 종합 정리해주고 있고, 재미있고 알찼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마무리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우가 상대적으로 그 뭐야, 앞부분, 첫머리가 좀 적고, 끝부분이 제대로 잘 됐다라면, 준이는 거꾸로지. 앞부분은 상대적으로 충실한 데 비해서 제일 끝에 끝부분이 사실은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요만큼도 물론 이걸 이만큼 이제 끝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요 이야기는 사실 좀 뭐한 부분이야? 겹치는 부분이야. 여기 부분하고 여기 제일 앞에 여기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그 때문에 여기 부분은 굳이 뭐 하지 않아도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야. 이미 네가 앞에서 이것들은 논증했기 때문에 오히려 요 부분을 이렇게 쓰고 그러고 나서 요 부분 다음에 이제 인상 깊은 마무리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신해서 요 뒤로 간다던가 이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따서 뒤에 갖다 덧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글을 수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선생님은 뭐 이 정도 조언하고 여러분들이 뭐 글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안정감 있게 썼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문장 표현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이렇게 손보지 않아도 이 글로도 충분히 좋은 어떤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시간을 두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고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이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뭐 해보자고? 고쳐보자고. 그러니까 고치라는 게 잘못해서 고치라는 게 아니야. 다른 방식으로 써 본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 부분을 내가 이런 방식, 이런 톤으로 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도록. 이해가, 그 예를 들면 뭐, 지우는 첫 부분만 이렇게 고쳐본다던가, 다른 방식으로 써본다던가, 지석이는 그 가운데 부분 뭐 하나만 뭐 바꿔본다던가, 뭐 준이는 뭐 끝부분을 고쳐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뭐 꼭 그거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자기가 어쨌든 그 다른 스타일로 써볼 부분을 한 부분 정해가지고, 그거를 선생님이 조언했던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한번 글을 다시 써보는 그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질문 없고? 그러면 시간 한 7분 정도 주고, 7분 정도 이렇게 해본 다음에, 우선 뭐 이렇게 그 한 대까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발표해서 비포와 애프터. 아까는 내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 네, 이런 식으로 느낀 날을 좀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비포와 애프터에서 글 쓰는 연습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분 후에 보겠습니다. 7분 후에.
어떻게? 어, 채팅창에 저는 보낼까? 응? 고쳤어요, 전. 음, 그래. 그럼 선생님한테, 자기 글을 그냥 공유하기 위해서 보여줄까? 자기가 그 화면 공유 버튼 눌러가지고 자기 글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되거든? 아까 2등이 누구였지? 지석이었나? 지석이, 준이, 지우순으로. 자기 글 띄워놓고 여기 밑에 초록색 화면 공유 버튼 눌러가지고 자기가 공유해서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느 부분 고쳤나 얘기해가지고 그 고쳐진 부분만 읽어주면 돼. 일단 이 첫 번째 음, 그거 읽어줘. 네가 고친 부분을. 그 마이크 안 켜가지고. 읽어줘. 지석 마이크 끄고. 제가 화면 공유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처럼 하면 돼 이제. 그래. 예, 예, 알겠습니다. 먼저 읽어줘. 첫 번째로 스스로를 인정해야 한다. 자신이 인정하지 못한다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면 사고방식이 긍정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실패를 겪을 때도 마찬가지다. 누구든 실패를 겪으면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자존감을 겪는 데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 이때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결과 그대로 받아들이면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주겠지만 이 결과를 가지고 두고두고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면 실패에서 겪은 감정들이 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선 자기 자신의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지석이가 지금 손을 본 부분은 아까 쌤님이 글이 좀 이렇게 늘어지는 느낌이 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간결하게 한번 고쳐보자. 중복되는 부분을 좀 이렇게 간결하게 고쳐보자라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석이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아까 글이나 지금 글이나 기본적으로 전하려는 메시지는 특별히 다른 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가 좀 더 이렇게 분명해진 어떤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를 위한 일을 해야 한다. 일명 소확행이라 부르는 작더라도 자신을 위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나는 거의 매일 밖에 나가 농구를 하면 다른 어떤 스포츠를 할 때보다 재미를 느끼고 실력이 느는 것을 느끼면 큰 희열감이 든다. 꼭 농구 같은 운동이 아니더라도 시험 후 자유시간 가지기 등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어, 여러 대학이나 네. 그래서 예를 하나밖에 못 들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괜찮아.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소확행과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근데 이제 그 매일 밖에 나가 농구를 한다라는데 이제 이게 왜 소확행인 건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이게 이제 소확행이 강조가 되려면, 뭐, 한 30분이지만, 뭐 1시간이지만, 뭐 아주 뭐 이렇게 아무 저기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아니면 뭐 다른 애들은 뭐 아이스하키라 뭐 클럽에 가서 무슨 아이스하키 클럽을 한다던가 아니면 무슨 뭐 헬스 PT 뭐 헬스 클럽을 받는다던가 이렇게 뭐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니면 무슨 뭐 농구 리그에 뭐 참여해갖고 뭐 하는 애들도 있지만 나는 그냥 길거리 동네 애들 모여서 한 20분 30분 하는 거지만 하지만 이거가 나에게는 뭐야 큰 행복감을 준다라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게 이제 뭐임을 소확행의 취지에 맞는 거임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까지 고친 거야? 수고했어. 다음 준이. 선생님, 음, 그 화면 공유 누르고 제가 푼글 네가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그 화면 공유 누르면 그 너가 글 써놨던 거가 이렇게 뜰 거 아니야. 그럼 그거 클릭하면 돼. 어, 일단은, 어, 그때 좀 할게요. 음,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어느 부분? 일단은 제가 고친 거는 음, 여기 일단은 셋째 명상을 하는 것이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는 육체적, 심리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주는 요소이다. 특히 어린 친구들은 몸과 마음이 자라는 시기에 그런 아픔을 겪으면 매우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럴 때 명상을 한다면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자신의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다면 명상은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나도 명상의 힘을 빌려 감정 조절, 심신적 어려움을 해결해 보았는데 효과가 매우 좋았다. 그 사건을 제3자의 관점으로 공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명상을 통해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었다. 자, 이거 우리가 지금 뭐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경험을 나도 명상의 힘을 빌려서 감정적 심적 어려움을 해결했다라고 쓰고 있어. 요것도 이제 자기의 그 경험을 쓴 건 맞아. 근데 요 부분들도 이제 뭐는 아니란 거야? 구체적인 건 아니란 거야. 여기서 보면 제3자의 관점으로 공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상대방을 헤아려 볼 수 있다라고 했다라고 뭐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해놓고 뭐 지난주 일이다. 지난주 나는 학교에서 친구와 자리 때문에 심하게 말다툼을 했다. 나는 내 마음을 나는 뭐 화가 치밀어 올라서 누구라도 한 사람 있으면 욕이라도 해줄 그런 마음이었다. 그때 나는 명상하기가 떠올라서 뭐 자리에 앉아서 뭐 가만히 뭐 눈을 감고 뭐 호흡을 하자. 뭐 1, 2분으로 내 마음을 차분하게 안정이 되었다. 그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상황을 좀 더 보여주라는 거지. 그 누가 무슨 일이 어떻게 어디서 일어났나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도. 근데 지금 요 글만 놓고 보면은 그런 게 다 이렇게 뭐 잘려 있잖아. 그냥 내가라는 것만 있을 뿐이지. 내가라는 말이 있을 뿐이지. 어디서 언제 무슨 일로 어떻게 이런 부분이 지금 생각되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날것으로 생생하게 드러나도록 쓰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글을 다 그렇게 써야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완전 날 걸로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정제된 걸로 할 거냐 아니면 나를 지우고 그냥 이렇게 누구나 일반적으로 쓸 거냐 이거는 이제 상황 따라 다른데 선생님이 이제 날것 구체적인 자기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써가는 어떤 그런 방식을 제안했던 거야.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도 했어요. 해? 결론 음, 부분도 좀 음, 바꿨는데 음. 나를 돌보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과 같다. 그중에 비밀일기, 긍정적인 신체상 그리기, 명상 등 다양한 나를 돌보는 방법 때문에 나를 돌보는 것에 대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자신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힘들었던 감정이나 어려웠던 경험을 나를 돌보는 방법을 통해 풀어간다면 완만하게 감정이나 사건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 그렇지.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바꿨다 보니까 그 내용들 이렇게 고쳐 쓰고 있는 것들. 좋네. 그래서 준이가 이제 어떤 이렇게 글을 다룰 줄 안다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기가 자유자재로 이렇게도 써보고 또 바꿔서 써보고 이렇게 글을 다루고 다뤄보고 그 글의 그 차이를 느껴보고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쓰는 게 가장 좋겠다. 이걸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면 글을 아주 잘 쓰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준이, 지우. 보여요? 아, 네. 저는 여기밖에 안 했는데, 괜찮아요. 외모, 학업 스트레스처럼 마치 정해진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것에 지치고, 잣대에 자신을 맞추는데 힘든 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학원만 가봐도 모든 굳은 표정을 하고 1등만을 바라보고 있다. 또한 외모, 체형에 대한 고민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절대 없어지지 않을 사회의 고민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1등만을 바라보고 쉼없이 달리는 현대인이 자신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걸까? 마라톤도 페이스 조절을 하며 달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일상 속에서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실천해야 한다. 지우가 그래서 지금 그 처음 부분들에서 아까 그것들 너무 이제 비율장 너무 이제 작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들을 어떤 이렇게 사이즈의 비율에 맞게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 좋은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지. 수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글쓰기 선생님이 뭐
기대했던 것보다도 글들을 아주 잘 써서 앞으로도 또 뭐 수업들을 더 유익하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요 책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괴짜들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목에서 알다시피 클래식 음악,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음악가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 선생님도 뭐 이렇게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 뒷담화 비슷한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걸 애들한테 읽게 하는 게 좋은 일이야 뭐 싶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뭐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는 또 이렇게 뭐 다양한 방법들 중 하나인데 이 책을 여러분들 뭐잘 읽으면 재밌게 잘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여러분이 여력이 있거든 시간이 좀 되거든 이 책 그 챕터마다 이 책을 쓴 저자가 각 음악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들 대표적으로 이런 작품을 좀 추천한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요즘 뭐 유튜브에 워낙 뭐 많은 것도 올라와 있어서 여기 소개된 그 음악가들의 작품을 다 들어보면 제일 좋은데 그중에 뭐 한두 명의 음악가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음악가 있으면 이 저자가 추천하는 그런 음악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했어? 그래서 뭐 책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멀티를 가능한 어떤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뻗어나가서 또 자기는 어떤 음악을 들어봤는지 그런 것도 다음 주에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응.